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태풍 남마돌이 부산 등 영남 해안에 근접해 지나면서 초속 30m의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제주와 경남, 전남 등지를 오가는 여객선과 항공기, KTX 등의 운행이 잇따라 취소됐고 부산은 지역 내 모든 학교가 원격 수업을 진행합니다. 태풍 남마돌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간 일본은 수십 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호우로 인해 주택과 도로 침수가 속출했고 대규모 정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000여 명으로 70일 만에 10,000대로 감소했습니다.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의 추가 접종의 당일 접종과 사전 예약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예약에 의한 접종은 오는 26일부터 가능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소행성의 지구 충돌을 막는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사는 지난해 11월 발사한 우주선을 오는 27일 축구장 정도 크기의 소행성에 충돌시켜서 소행성의 진행 경로를 바꿀 예정입니다. 화산과 지진 활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명 불의 고리에 속하는 타이완과 일본에서 연이어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타이완에선 규모 6.8의 지진 발생으로 건물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고 일본에서도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어제보다 15,000여 명 적은 19,4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7,000여 명 줄었고 2주 전보다는 18,000여 명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0,000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 7월 11일 이후 70일 만입니다. 신규 환자 중 국내 발생은 19,118명, 해외 유입은 289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08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랐습니다. 사망자는 3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7,867명, 치명률은 0.11%입니다. 네,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1의 3, 4차 접종과 예약과 당일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스카이코비1의 코로나19 추가 접종에 대한 효과와 안정성이 확인돼서 3차와 4차 접종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스카이코비1 백신 추가 접종은 사전 예약 사이트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예약한 뒤 26일부터 접종할 수 있고 자녀 백신 예약이나 당일 접종은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연구 결과 기존 백신을 기초 접종한 뒤 스카이코비1 백신을 추가 접종했을 때 오미크론 BA1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는 51.9배, BA5에 대한 항체는 28.2배 많이 생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다만 mRNA 백신으로 기초 접종을 마쳤다면 추가 접종도 기존 mRNA 백신을 우선 권고하고 mRNA 백신을 원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는 대상자일 때 18세 이상이면 스카이코비1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학생들의 비만이 증가한 것뿐 아니라 혈압이나 혈당 같은 건강 지표들이 함께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활동량이 준 여파인데 자칫 내버려두면 성인병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안에 갇혔던 학생들.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지만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집에 있었어요. 근데 밖에 나가고 싶었어요. 많이. 2년 동안 5kg 정도 늘었어요. 학교 갈 때 안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앉아만 있으니까 늘은 건 난 것 같아요. 활동량을 늘리려 노력도 해봤지만 실외 활동을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놀이터에서 놀거나 밖에서 공원에서 킥보드를 타러 가거나. 비만 학생 비율은 2년 새 훌쩍 늘었습니다. 지난해 서울 초등학생의 비만율은 19.5%, 중학생은 19.4%, 고등학생은 23.6%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최대 4.5%포인트 늘었습니다. 비만은 혈압 문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고혈압은 초등학교 4학년 5명 중 1명꼴로 중학교 1학년 6명 중 1명꼴로 확인됐는데 2년 전보다 각각 3%포인트와
2.5%포인트씩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비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혈액 검사를 했더니 건강 지표가 코로나 이전보다 모두 나빠졌습니다. 고혈당 비율은 32.6%로 2019년보다 11.4%포인트 올랐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학생은 58%로 8.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간 수치가 나쁜 학생도 18.7%로 5.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제 성인에서 원래 진단받던 대사증후군들이 소아 연령으로 점점 더 아래로 내려오니까 장기적인 합병증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위험도가 올라가죠.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비만이 고혈압이나 지방간 같은 만성 질환을 동반하는 병적 비만으로 확인됐다며 국가 차원의 대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농촌 지역을 돌며 의료 서비스를 펼치는 농업인 행복버스가 코로나19로 2년 넘게 중단됐었는데요. 병원이 부족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농업인들을 위한 의료 봉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성호 기자입니다. 마을 예식장이 농민들로 북적입니다. 몸이 아파도 교통편 부족 등으로 병원을 찾지 못했던 농민들이 오랜만에 진료를 보기 위해 모인 겁니다. 궁금했던 점도 물어보고 그동안 바쁜 농사일로 아파도 지나쳤던 통증도 치료받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시고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허리 쪽의 통증 그리고 무릎 쪽의 통증, 특히나 지금 오전에 진료를 보다 보니까 무릎이나 아니면 허리 쪽에 수술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아래층에서는 농민들이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다듬고 차분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색하고 긴장되지만 후손들에게 남길 사진이라는 생각에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습니다. 복지와 의료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운 농촌 지역을 찾아가 건강검진과 장수 사진을 찍는 농업인 행복버스가 충북 괴산을 찾았습니다. 장수 사진 찍고 또 눈 그거 뭐요? 시력검사. 돋보기. 네. 그거 했고 네. 한방 치료는 저 여자들이 많이 하고 그래요. 충북 지역 농업인 행복버스는 지난 2011년 영동에서 처음으로 시작해 2019년까지 46개 지역을 다니면서 만여 명의 농민들에게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2년 넘게 운영이 중단됐다가 지난달부터 다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장수 사진도 필요하고 또 시력이 좀 안 좋은 농업인들한테 돋보기 검안 사업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상당히 안 좋으신데 오늘 이런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서 농업인 행복버스는 매달 한두 차례씩 복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 마을을 찾아갑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강원 춘천시의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양돈 농장에서 이 병이 발생한 것은 한 달여 만으로 이번에 발생한 농장은 돼지 7천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중수본은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역학조사 등을 하고 있으며 돼지들은 모두 매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근 돼지 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에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강원도 내 모든 돼지 농장 200곳을 임상 검사할 계획입니다. 중수본은 이번에 발병한 농장에서 사육되는 돼지 7천 마리는 전체의 0.06% 수준으로 돼지고기 공급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태풍 남마돌의 영향권에 든 제주와 부산, 경남 해안에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간 초속 30m의 안팎에 달하는 강풍으로 해안도로, 또 주차장 등 위험 지역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사납게 출렁이는 어두운 바다에서 헬기가 구조자를 들어올립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제주도 용담 해안도로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 파도에 휩쓸린 남성입니다. 실종 3시간 반 만에 발견된 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부산에서는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빌딩 사이로 지나가는 거센 바람에 나무는 휘어진 채 일어서지 못하고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거나 도로 표지판이 쓰러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화분이 쓰러지면서 행인 한 명은 다리에 상처를 입었는데 간판과 실외기, 지붕 등이 날아갈 것 같다는 신고도 빗발쳤습니다. 해안도로와 둔치 주차장, 하천변 등 제주와 울산, 경남 위험지역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제주와 경남, 전남 등지를 오가는 여객선과 항공기, KTX와 동해선 열차도 잇따라 운행이 취소됐습니다. 부산은 오늘 지역 내 모든 학교가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데 교육부는 울산과 제주, 경상 남북도도 학교장 재량에 따른 학사 운영 조정을 고려하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어젯밤 일본 규슈에 상륙한 태풍 남마돌의 영향으로 수십 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NHK는 이번 태풍으로 현재까지 강풍에 넘어져 다치는 등 40여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태풍 영향권에 있는 지역 주민 약 960만 명에게는 신속한 안전 확보를 요청하는 최고 수준의 재해 경보와 피난 지시 등이 발령됐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50m/s에 이르는 강풍으로 공사용 대형 크레인이 꺾이고 지붕이 날아가는 등 물적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규슈 미야자키에는 지난 15일 이후 1000mm 이르는 비가 내리는 등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와 주택 침수도 잇따랐습니다. 많은 비로 하천 수위가 올라가 현재 30여 곳이 범람 위험 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규슈부터 시코쿠 지역까지 약 31만 가구가 정전됐으며 항공과 선박, 철도 등 교통편도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날 때까지 운행이 대부분 중단됩니다.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한 타이완과 일본에서 어제 연이어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한 타이완에서는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붕괴되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타이페이시 서쪽 타오유안시의 한 스포츠 센터. 배드민턴을 치던 사람들이 뒤로 주춤주춤 물러나다 5층 천장이 무너져 내리자 급히 대피합니다. 천장이 무너지면서 한 명이 다쳤습니다. 규모 6.8의 이번 지진은 지난 17일에 규모 6.4 지진 이후 발생한 수십 건의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타이완 동부 화롄 지역에서는 3층 건물이 무너져 구조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화롄 지역의 다리 2곳과 초등학교 건물 일부가 붕괴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제 오후 동부 화롄 남남서쪽 80km 지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여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타이완 기상국은 규모 6.8의 지진이 최근 잇따른 지진의 본 지진이고 전날 지진은 본 지진에 앞선 전조 지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73차례의 전조 지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과 인접한 일본에서도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 오키나와 서쪽 178km 해역에서 규모 6.1의 지진에 이어 오후 7시 5분 오키나와 서쪽 179km 해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한때 이 지역에 쓰나미 주의보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이 지구의 충돌에 인류를 위협하는 건 SF 영화의 단골 소재입니다. 실제로 나사가 앞으로 있을지 모를 우주 물체 충돌에 대비해서 우주선을 보내 소행성 궤도를 바꾸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거대 혜성에 지구 충돌을 앞두고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영화 돈 룩업입니다. 혜성 지름이 10km에 달해 지구 전체를 파괴할 위력을 가졌다는 설정입니다. 영화에서처럼 혜성이나 소행성 등 우주물체가 실제로 지구에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주위를 오가는 큰 소행성 대부분을 추적하고 있는데 지구 충돌 가능성이 있는 건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름이 1km보다 작은 소행성들은 개수가 너무 많아 절반 정도만이 추적 가능해 지구 충돌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수십 년에서 수만 년에 한 번 지구에 근접하는 혜성도 궤도를 예측하기 어려워 잠재적인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Something that's a few hundred kilometers wouldn't wipe out a global extinction event, but the regional devastation could be the size of a city or a small state or a small country. And so it is very devastating, very rare, no known threat. But that's why the focus a lot of time is on objects of that. 나사는 이런 위험에 대비해 우주 공간에서 소행성의 진행 경로를 바꾸는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지구에서 1,080만 킬로미터 떨어진 축구장 정도 크기 소행성 디모르포스가 시험 대상입니다. 지난해 11월 620kg에 달하는 우주선 다트가 스페이스X의 펠컨 9에 실려 디모르포스로 떠났고 우리 시각으로 오는 27일 오전 8시 14분 초속 6km로 디모르포스에 충돌합니다. 함께 발사된 큐브 위성이 충돌 모습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지구로 전송할 예정입니다. 지상에서도 디모르포스의 궤도를 관측합니다. 과학자들은 충돌로 인해 디모르포스의 공전 주기가 7분 이상 단축되는 등 궤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And so this test will help, give us confidence that we do have a mitigation strategy should a threat ever be identified. 나사는 충돌 약 1시간 전인 우리 시각 27일 오전 7시부터 충돌 시험을 생중계합니다. 이번 시험이 성공한다면 인류는 앞으로 있을지 모를 소행성이나 해성 등 우주물체의 지구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나와서 회수 명령이 내려진 LG 생활건강 물티슈가 기존에 알려진 양보다 무려 9배 넘게 시중에 풀린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LG 생활건강 측은 전량 회수를 하고 있지만 이미 대부분 팔리거나 써버려서 10분의 1도 회수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올해 안에 물티슈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은 LG 생활건강 베비언스 올리7 에센셜 55 물티슈입니다. 검출됐던 살균 보존제인 MIT, CMIT는 몸에 닿으면 염증과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12년부터 법적으로 화장품과 생필품에 못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핵심 물질이기도 합니다. LG생활건강은 식약처 회수 명령을 뒤늦게 공지한 데다가 회사 홈페이지에서 숨기려 한 정황이 YTN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보도 이후 LG생활건강은 제품을 전량 회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원인을 파악해보니 문제는 일련 번호 1개, 생산 설비 1개에서 일어났지만 소비자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자진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조치처럼 보이지만 전량 회수라는 말엔 많은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YTN이 인재근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니 사실은 유해 물질이 들어간 물티슈가 식약처 회수 명령을 받은 7,920개의 9배가 넘었던 겁니다. 조사 결과 중국 업체가 설비를 청소하다가 묻힌 채 납품한 부직포가 검출 원인이었습니다. LG생활건강 물티슈를 위탁 제조한 업체는 오염된 부직포 한 롤을 다 썼는데 이렇게 만든 물티슈가 7만 6천여 개로 조사됐습니다. 알려진 것의 9배 이상 생산 유통된 오염 물티슈는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까? 문제 제품은 지난해 11월 생산됐는데 회전 주기가 한 달에서 석 달인 물티슈는 이미 대부분 팔리고 사용됐습니다. 식약처 명령받은 제품 7,920개 가운데 회수된 건 161개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소비자가 신고해서 회수한 건 단 1개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물량을 돌려받은 거였습니다. 전량 회수 결정 뒤로도 한 달 동안 전체 회수율이 5%대에 그쳤고 문제 제품에 대한 회수율은 별도 집계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회수 명령을 내렸던 식약처도 문제입니다. 해당 물질이 의무 품질 검사 항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7월 무작위 검사에서 적발되기 전까지는 검출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생산 업체인 LG 생활건강은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믿고 쓰는 대기업 제품에 대한 더욱 엄격한 관리와 처벌 기준이 필요합니다. LG생활건강은 문제 원단으로 만든 물티슈에도 정상과 비정상이 섞일 수 있는 만큼 일일이 따지기보다는 소비자 안전을 우선해 전 제품을 회수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물티슈의 짧은 소비 기간을 고려하면 회수 가능한 물량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식약처는 LG생활건강에 물티슈 판매 3개월 정지 처분을, 위탁 제조업체에는
제조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LG생활건강은 물티슈 사업을 올해 안에 종료할 예정입니다. YTN 이순엽입니다. 신약의 효능을 알아보는 인체 임상시험은 비용도 많이 들고 성공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같은 질병의 환자라도 개인의 유전적 특성에 따라 약이 잘 들을 환자를 미리 선별할 수 있다면 신약의 효과를 더 확실히 확인할 수 있겠죠. 분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환자를 미리 선별함으로써 불필요한 처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임상시험 방식이 국내에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암 환자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국내 한 바이오 기업입니다. 지난달부터 삼성 서울병원과 손잡고 전이성 유방암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루시아 화이자의 치료제 병용요법 임상을 진행하는데 이 기업은 임상에 참여할 환자를 선별합니다. 화이자나 로슈의 약이 표적하는 주요 바이오마커가 있는지를 저희 제품으로 검사를 해서 바이오마커가 있는 환자들만 선별해서 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바이오 제약 분야에서 특정 약물이 환자에게 효과가 있을지를 알아보는 진단법을 동반 진단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국내 바이오 기업은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동반 진단을 병행한 임상 시험을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상 시험에서 동반 진단을 병행할 경우 병의 원인 유전자를 보유한 환자를 추려 약의 효능을 입증하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16년도에 지난 10년 이상 동안의 결과를 보면 특히 항암제 영역에서는 바이오마커를 가지고 환자를 골라냈을 때 한 3배 정도 신약 허가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특정 유전자를 겨냥한 항암제를 개발할 경우 임상 단계에서 동반 진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동반 진단 병행 임상 시험으로 신약이 승인될 경우 해당 약은 동반 진단으로 선별된 환자에게만 처방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동반 진단이 임상 시험의 비용과 기간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부각하면서 최근 국내에서도 이 같은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반 진단을 통한 환자 맞춤 치료가 불필요한 처방을 줄이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가을산의 보물 자연산 송이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평소 귀하고 비싸서 금송이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지난해보다 채취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내렸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산에서 송이를 채취한 농민들이 속속 공판장에 도착합니다. 경매에 앞서 감별사는 송이 크기와 모양, 상태에 따라 등급을 매깁니다. 지난 7일부터 지금까지 이곳에서 출하된 양양 지역 송이는 3,000kg이 넘습니다. 경매를 시작한 지 열흘 만에 벌써 지난해 한 달 동안 출하된 전체 송이양을 넘어선 겁니다. 1.75kg 되는데 물량으로 봤을 때 내가 기대 이상으로 좀 늘어나서 기분은 상당히 좋네요. 자연에서만 나는 송이가 늘어난 건 올해 적당한 비와 기온으로 생육 환경이 좋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송이 채취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80만 원을 훌쩍 넘었던 1등급 송이 1kg 경매 가격이 올해는 50만 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좀 풍작이었고요. 기온도 좀 적당하게 맞았고 강수량도 적당하게 맞아서 좀 풍작으로 좀 예상합니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양양 송이 축제도 3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늦더위 등 큰 기상 변수만 없다면 가을 송이 채취는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제16호 태풍 남마돌의 영향권에 든 제주 등 남부지방에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흰남노로 아직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곳들이라 주민들의 걱정이 큰 상황인데요. 큰
큰 피해 없도록 태풍이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외출을 삼가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